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우리투자증권 정나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총 3가지 글로벌 이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입니다. 이 주제는 매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히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 8월 7일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실제로 이번에는 좀 정말로 실행이 될 것인가가 좀 관심사인데요. 지난주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이후에 조금 수정이 된 행정명령으로서 발효가 8월 7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주요 기업들 중에서 한국 투자자들도 좀 많이 투자를 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AI 테마주인 팔란티어라든가 AMD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한국에서도 종목으로나 아니면은 제품으로나 좀 관심이 높은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와 같은 비만 치료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주제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또 지난주에 워낙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서 또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더더욱이 그래서 정말로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것인가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3가지 변수로 상호 관세와 관련된 관전 포인트들 그리고 실적 발표랑 경제 지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우선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8월 7일 우리 시간으로는 한 오후 1시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이 관세 이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굉장히 길었고 결국에는 트럼프는 압박을 통해서 각 나라들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31일 트럼프가 그간의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한 상호 관세율 3차 조정안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시간으로 8월 7일 0시, 한국 시간으로는 8월 7일 오후 1시부터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부속서에 따르면 미국과 교역량이 많은 69개 경제 주체들에 대한 관세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를 해당받는 국가가 영국을 비롯해서 3개 국가가 있겠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최저 관세율이 15%입니다. 이 15%를 적용받는 국가가 40개국, 마지막으로 15%가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총 26개입니다. 이 부속서에 없는 국가들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주로 미국과 교역량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대체로 10%의 상호 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인데요. 중국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교역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90일 동안 별도의 관세 유예 기간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행정명령에 포함이 됐거나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은 3개 국가의 이목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20%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50%의 관세를 통보받았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어떤 교역 관계에 의한 통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브라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브라질 내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두고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좀 정치적인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5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례적으로 스위스가 39%의 관세를 통보받았는데요. 사실 스위스의 주변 국가다라고 한다면 EU 그리고 영국이 있겠는데 이들 국가가 10에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스위스도 역시 10%대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스위스 내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예상치였습니다.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39%의 관세율을 통보받으면서 스위스 경제장관이 주말 사이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미국산 LNG 구매 약속, 스위스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와 같은 추가 제안을 통해서 미국과 수정된 협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8월 7일 이전에 뭐 대만, 브라질 이런 스위스가 또 어떻게 협상을 벌이는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8월 7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인 거죠.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 관세 관련 속보들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사학기비들이 많이 담고 있는 팔란티어도 그렇고 헬스케어 대장주, 뭐 일라일릴리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미국의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과 관련이 있는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AI나 반도체주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우리나라 투자와 관련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자별로 좀 살펴보면요. 8월 5일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대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이 AI를 응용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대표 종목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률은 최근 1년 동안에 무려 523%를 기록을 했는데요. 따라서 회사의 실적뿐 아니라 이 수주 현황이 AI 산업 전체에 대한 수요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 날인 8월 6일에는 엔비디아와 한때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던 반도체 기업이죠. AMD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6일 밤에는 노보노디스크라는 덴마크계 제약사의 실적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삭센다에 이어서 위고비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비만 치료제 대표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젯바운드나 마운자로를 개발한 일라이릴리가 미국 내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노보노디스크의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미 주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주요 실적에서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30% 이상 거의 하락을 폭락했죠. 했고요. 예. 네. 사실 그 전부터 이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60% 이상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 더 세부 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과연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가 좀 결정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그 다음 날이죠. 8월 7일 밤에는 미국의 비만 치료제 개발사인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60% 이상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노보노디스크보다 후발주자지만 비만 치료제로서의 효과는 더 높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5.2%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음식료, 콘텐츠, 여행에 대한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8월 6일 맥도날드와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8월 7일 새벽에는 에어비앤비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팔란티어 같은 AI 대표주들의 실적도 중요하겠고 또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을 잘 챙겨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고용 쇼크가 나타났던 만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번 주엔 어떤 지표들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이 높을 만한 경제 지표는 역시 미국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8월 5일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인 미국의 7월 ISM 비제조업 PMI가 있겠고요.
또 8월 7일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주간 신규 또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PCE 물가지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조되고 있구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의 경기가 나쁠 경우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죠.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상에서 고용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그러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는 높아지지만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미국 경기 우려가 굉장히 높아져 그렇겠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가 정말 나빠지는 것인가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 7월 ISM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서비스업 PMI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국가가 아닌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PMI 지표 중에서도 제조업이 아닌 이번 주에 발표될 서비스업 PMI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미국 경기를 가늠하는 데 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미국 고용 지표 지난주에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월간 단위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주간 단위로도 얼마나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월간 단위로만 나빴던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8월 7일 새벽에는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이 8월 7일 4%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날 오전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중국의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과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30%의 관세를 신규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세율이 기존의 20% 내외에서 약 10%포인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장 미국과의 교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좀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으로도 불리죠. 미국이 트럼프의 상고 관세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교역에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중국의 수출입 지표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고 경기 상황은 안 좋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기 관련 지표들까지 안 좋게 나온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도 확실히 더 커질 것 같고요. 자, 끝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데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두 가지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지난주 금요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인데요. 과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정부가 조금은 물러날 기미가 있는지를 시장에서는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요. 만약 정부가 이 증시를 보고 다시 생각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에 환율,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흐름이 다시 뒤바뀌어서 기존의 좀 중장기 추세였던 달러 약세로 다시 돌아서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팔란티어, AMD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달러가 지금 지난주에 꺾이기도 했고 또 원달러 원율 여객 시장에서 현재 1,390원 아래로 다시 떨어진 상태죠. 이런 점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투자증권의 정나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